안녕하세요. 성장메이트 신화라TV의 신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 사랑의 언어 몇 가지 아세요? 사랑의 언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할 건데요.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게리 체프먼이고요.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사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은요, 5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과 40여 년의 결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상담가이신데요. 보통 부부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부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공통적인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언어인데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저자는요, 이 사랑의 언어를 크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셨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 봉사, 그리고 5번째 스킨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이 빈 사랑 탱크를 채우기 위해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는 결혼에 대한 소원의 핵심이고, 이 사랑 탱크가 비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결혼을 하면 일단 부부 생활을 하시다 보면 또는 연인들끼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불타듯이 사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 예전에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이 부부 생활을 유지를 할까요? 옛날의 어른들은 아이들 때문에 그 힘든 결혼 생활도 견뎌냈다고 하시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각자의 사랑 탱크가 충분해야 그것이 그 긴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바탕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안다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안다면 그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써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책의 뒷면에 보면 남편에 대한 검사와 사랑의 언어 검사와 아내에 대한 사랑의 검사가 이렇게 각각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책을 구입하시지 않아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프린트해서 각자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의 그 사랑의 언어를 체크를 해보시고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어떤 게 상대방의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원하는 그런 언어인지를 파악을 하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그 결혼 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인정하는 말이 많이 높았거든요.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봉사, 선물, 스킨십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선물이랑 스킨십이 4, 5위를 차지했고 나머지가 1, 2, 3위를 차지했거든요. 여자들이 보통 선물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뭐 선물 싫어하지는 않지만 선물이 저의 사랑의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인정하는 말, 뭐 당신이 최고야, 정말 우리 아내는 이래를 해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니면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좀 많이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테스트를 통하니까 역시나 인정하는 말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용으로 이제 남편도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남편은 스킨십하고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이 1, 2, 3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들에게는 스킨십이 대부분 1번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거는 남자들은 다 이제 대부분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이외에 것이 제 1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스킨십이 완전 1번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내용에도 나오지만 늘 뭐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주물러 준다든지 그런 스킨십을 배우자가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보통 그런 1번으로 스킨십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2번, 3번이 그분의 사랑의 언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비슷하게 인정하는 말이 높아서 서로 이제 말도 좀 조심하는 편이고, 그런 이제 각자의 집에 대해서 뭐 시댁과 친정 이런 각자의 집에 대해서는 말을 아주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남들 있는 곳에서 배우자의 칭찬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약간은 좀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저희는 그 언어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경우에 그런 거죠. 이제 칭찬을 남들 앞에서 칭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장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엄마나 또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배우자의 그 1번 인정하는 말이 몰랐다 이러면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칭찬하기를 목표로 잡고 계속해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함께하는 시간도 보면 이 공간에만 같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꼭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또 선물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경우에는 조그만 거라도 선물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특히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 노트도 이제 어떤 선물을 해줄지 한번 적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거는 특별히 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서 팁은 살아있는 것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화분 같은 거, 나무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같이 잘 가꾸면서 예쁘게 키워나간다면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분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거 볼까요? 봉사. 여자분들 중에서 봉사가 그 사랑의 언어의 높은 순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저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 양육 때문에 힘이 들어서 봉사가 지금 높은 순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신 분들이 봉사가 높이 나왔다면 물론 그 봉사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한 번 더 찝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경우에는 이 배우자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어떤 거를 도와줘야 할지, 어떤 거를 해줘야 할지 한번 그 목록을 써달라고 하고 그거대로 조금씩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배우자가 상대방이 밖에 있을 동안에 아이들이랑 함께 그 상대방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플랭 사랑해요 이런 거 이제 써붙이고 깜짝 파티 같은 것도 열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 볼까요? 마지막으로 스킨십인데요. 스킨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같이 밖에 나갈 때 손을 잡아준다거나, 어깨도 주물러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백허그 같은 것도 해준다거나, 이렇게 깨울 때도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킨십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사랑의 언어가 상대방이랑 너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여기 책에서 나와 있어요. 보통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우리 보통 한 가정에서는 2가지, 3가지 정도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가지가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럴 때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사실 배우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배우라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1번이 스킨십이야. 근데 나는 스킨십이 4번, 5번이에요. 그럴 경우에 너무 이제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럴 때는 옆에 지나가다가 어깨를 한번 툭 친다든지 머리를 살짝 쓰다듬는다든지 그런 가벼운 행동부터 하나씩 하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인정하는 말이 상대방의 1번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인정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책이라든지, 좋은 인터넷에 그런, 말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목록을 적어 놓고 그것을 이제 계속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서 편안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한마디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조금씩 한다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그런 기분 좋은 상대방을 보면서 나도 또한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그 상대방도 나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가정에 이 행복을 위해서는 조금씩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연애 기간 동안은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시간이 10년, 20년 흐르고 나면 과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적지근하게 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책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쯤 자신의 것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배우자와 테스트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당신 사랑의 언어 1번이 이거였어? 봉사했어? 나는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정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런 시간이 이제 약간 재미있기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이런 5가지 사랑의 언어가요. 사실은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또 하거든요. 물론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 1, 2, 3번 안에서는 거의 이게 비슷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쓰셨고,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사랑의 언어에 대한 이런 책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번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시는 배우자 아니면 연인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고 계신가요? 한 번쯤 이것을 꼭 한번 짚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좋은, 더 행복한 우리 나와 그리고 상대방과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꼭 한번 5가지 사랑의 언어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성장메이트 시나라TV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